안녕하십니까. 건축 1본부 김성환 이사입니다. 공공건축물이 건립이 추진되려면 먼저 기획 단계가 있어야 되고 설계 단계, 시공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구상을 통해서 어떤 건물이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 구상하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일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지방사업일 때도 국고재정 300억 이상일 때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유자산 심의, 국유자산 심의를 진행하고, 그다음 투자심사와 총사업비 심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사업이 확정되면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절차도 결정이 되고요. 기획 단계를 발주해서 끝내고 나면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먼저 설계 공모를 발주하기 전에도 공공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는데, 이 설계 공모 단계에서는 보통 전략본부에서 힘을 많이 써주고 계시죠. 그 뒤에 설계 용역이 계약이 되면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시설계 과정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건설사업관리 심의, 공사원가 계약 심사,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발주와 공사 발주를 이루어지게 되고, 공사를 하면서 저희 설계사에서 설계호도 구현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그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 하나가 건립되는데 이런 수많은 절차들이 있고, 저희는 주로 요 세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착수해서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시설 설계를 이루어지게 되고요. 먼저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현상 공모안을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의견과 청취를 하고 그걸 반영하게 됩니다. 유사시설 사례 답사를 통해서 유사시설도 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평면과 인면, 그리고 디자인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이 면적이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랑 계획안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중간 설계를 들어가면 일단 설계 건재성 검토, 그 다음 각종 심의, 디자인이 결정됐으니까 디자인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외에 설계 도면, 가장 중요한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공사비 내역성을 작성을 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와 다르게 설계비, 감리비, 부대 시설비, 경비 등이 다 포함한 걸 총 사업비라고 합니다. 총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만약에 500억이 넘거나 당초 예산의 20%를 초과하면 타당성 조사랑 사업계획 재검토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또한 지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새로 받게 되고요. 예산을 더 초과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설계안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 설계가 끝나고 이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이 되면 여기서 용역이 중지되게 됩니다. 보통 용역이 중지되고 타당성 재조사를 가면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면 이 두 기관에서 좋은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검토를 들어갔다가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여기서 다시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기본 설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퇴사하고 싶어지죠. 프리즈 소비. 사업계획 재검토가 끝나고 공사비가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를 취득하고 각종 건설기술 심의, 친환경 인증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저희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설계도 무척 중요하지만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예산은 공공발주의 경우는 항상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서 임의로 5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의 경우도 450억, 490억 정도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현실화되지 않은 단위 면적당 단가가 책정됩니다. 조달청 기준으로는 2023년 공공청사 314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기재부 기준으로는 27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시설기 완료까지 최소 3년 정도가 초과가 되는데, 그동안도 물가가 계속 변동이 됐잖아요. 그 물가 변동분들 보통 조달청에서는 최소로 인정해주고, 특히 저 건설 공사를 물가 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랑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또 작은 액수를 증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 법령 개정에 따른 뭐 사업의 특수성, 대지 입지 조건 등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00%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당초에 이제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도 항상 공사비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구현하고 싶고 공사비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설계자가 공무원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발주 기간을 최대한 설득해서 공사비를 더 받아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부족을 최대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다른 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최대한 작성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거를 어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유사 사례를 제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공사비 정보 강장에서 선택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수많은 특히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업비를 많이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해서 치사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개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법령들이 매년 개정이 되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찾아내서 그 법령 개정을 핑계로 공사비를 더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인데요. 이거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해서 지금 KDI의 사업계획 재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설계 때는 보통 보고서 정도만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설계 때 이 기재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처인유계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설계 이슈가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공중에 떠 있으면서 30m를 지지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랑 아무래도 공중에 떠 있으면서 깊이감이 있는 저 전면의 파사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울어진 지붕면의 구성이랑 하자까지 어떻게 방지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사비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이슈였고요. 이 휴게소 건물을 설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무래도 비정형 구조물이다 보니까 저희 건축에서는 전체적으로 외피를 스케치업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사무실에서 모델링을 받아서, 이 테크라라는 프로그램은 철골 제작을 할 때 철골 제작도를 3D로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철골 제작사에서 테크라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카티아는 보통 선박이나 항공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카티아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라이노에서 모든 메스들을 합쳐가지고 검토를 진행했고요. 요건 동영상인데 저희가 사진이 많이 없어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